하마스는 하루에 5,000발이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1,000발 정도는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사실 어느 국가도 그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공격과 반격이 계속되며 도합 5,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그보다 훨씬 많은 부상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재 17만의 정규군을 가지고 있고 하마스는 최대 3에서 4만 명의 병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군사력 차이에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마스가 대량 폭격을 기습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습이 휴전 중인 우리에겐 남일 같지 않은데요. 우리 군도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도 하마스처럼 기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미사일의 대량 공격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하마스처럼 기습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보여준 하마스의 공격 방식, 작전 방식은 사실 북한이 오랜 동안,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부터 해왔던 작전 방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접경하고 있는 그 구조와 한반도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대치하고 있는 국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정학적 구조가 그런 작전 양상을 보여주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기습 공격을 시작하면 방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하루에 5,000발이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000발 정도는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양을 감당해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사실 어느 국가도 그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초대형 방사포라든가 로켓탄은 이제 어느 정도 요격이 가능한데 그 밑에 이제 사거리들은 거리도 짧고 고도도 굉장히 낮게 날아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요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이 이제 그나마 박격 포탄이라든가 낮은 고도도 이제 방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번에 무력화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벽한 무기는 없다. 그럼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시간적으로 사실상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다면적인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고 그 실시간적으로 그렇게 계속 평가를 해서 북한의 동향을 사실상 판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전에 그 징후를 포착을 해내고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방식의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죠. 얼어붙은 세계 정세,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심대한 영향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가져온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신냉전 구도가 없다면은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뭔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 진영과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반미 연합 진영들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패권을 유지하거나 또 장악할 것이냐라는 그런 수혜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제 문제를 남북 관계라는 그 틀 자체만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거의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고요. 한국의 이해를 우선하기보다는 자기 진영의 논리를 우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관계를 온전하게 우리의 주도성을 갖고 풀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